사무장의 효율화,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일하라. 하루가 끝날 때쯤에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았네. 그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삼장에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는 방법을 배워보려 한다. 가장 먼저 좀비와 지 로봇 세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갑자기 낯선 단어가 등장해서 당황했는가? 물론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따위는 없다. 이 장의 제목이 효율성만큼 당신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해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시간을 깔아먹는 좀비 업무를 없애라는 말이다. 좀비 사냥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업무 자동화를 이용해서 일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워본다. 그런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범인 회의를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영향력 있게 진행하는 전략을 알아본다. 회의는 언제 해야 하고 회의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기준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는 법, 시간 제한 전략을 이용해서 시간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법, 키워드 단축키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한다. 좀비 사냥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혹시 회사에 좀비를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시체에 썩는 냄새를 풍기며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좀비 이야기를 꺼내서 당황했을 수도 있다. 물론 진짜 좀비는 당신 회사에 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좀비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스코티 앤서니는 파괴적인 혁신 이론의 창시자이자 혁신 전문 컨설팅 회사 이너사이트의 시니어 파트너이다. 그는 좀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좀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왔다. 좀비 프로젝트란 마치 좀비들이 발을 질질 끌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죽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프로젝트를 말해요. 더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려는 걸 알면서 그냥 남겨두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고 결국 혁신의 에너지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역량도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좀비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내린 선택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꺼린다. 사실 놀랍지 않은 연구 결과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프로젝트가 딱히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스스로 설득한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더 나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 믿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몰입의 상승이라고 부른다. 앤서니는 대기업의 이런 좀비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유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직원에게 무려 12개월 동안의 수백만 달러를 그 아이디어 하나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좀비 프로젝트를 찾아 죽이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다. 앤서니는 고객사 내부에서 좀비 프로젝트를 찾아 중단시키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좀비 업무도 많이 없앴다. 몇 년 전에 그는 이노사이트의 경영 총괄대표 자리를 대학 동기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좀비 업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그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회사 일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제 killin들을 보면서 여기에 입력된 정기회의 중에서 나와 동료들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회의가 있는가? 단지 몇 주마다 진행되도록 일정에 입력되어 있어서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자문해 보았어요. 그는 캘린더에 입력된 모든 정기회의에 관한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좀비처럼 남아있는 회의를 여러 개 찾아냈다. 그렇게 삭제한 회의가 무려 전체의 50에서 70%나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의가 일정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른 동료들도 이 회의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삭제한 회의 중에는 10년 넘게 지속해 온 임원회의도 있었다. 우리는 성실을 만났고 회의 안건을 매번 성실하게 찾아서 모였죠. 하지만 저와 동료는 안건을 보면서 이메일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원회의는 더 이상 열지 않는 대신에 이메일로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회의에 참석하던 임원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업무 효율성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실천하기. 캘린더나 다이어리 일정표에서 향후 2주간 계획된 업무 관련 활동을 살펴본다. 지난 2주 동안 했던 활동을 검토해본다. 내가 관장하는 프로젝트나 정기회의 중에서 목적 없이 진행되고 있거나 더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좀비처럼 남아있는 프로젝트와 활동, 회의를 모두 없앤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나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좀비 죽이기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얻고 싶다면 참고하기 바란다. 반복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 업무적인 너무나도 지겹지만 꼭 해야 하는 반복 업무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올려서 모든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일이다. 비록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매주 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라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곤 한다. 그래도 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칼 유포트가 내게 해준 조언이었다. 당신 유포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외부 인력에 맡기는 대안을 고려해보세요. 1년에 30회 이상 수행하는 일은 자동화를 하거나 회수를 주는 편이 나아요. 저는 이것을 30회 법칙이라고 불러요. 여러 번 수행을 이러면 외주나 자동화에 비용이 들어도 오히려 이 비용이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나는 리포트의 조언에 따라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올리는 일을 인벤티엄의 가상 비서 일레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었지만 일레인에게 업로드 업무를 일선한 덕분에 매주 나를 괴롭혔던 반복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데 여기서 매주 15분의 시간까지 추가로 얻게 되었다. 이참에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일에도 도전해보았다. 나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지는 못하지만 자동화 작업에는 정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즐겨보는 뉴스레터 이메일 몇 통을 한 번에 모아 읽을 수 있도록 이메일이 편지함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나중에 읽을 이메일 보관함에 옮겨지게끔 설정했다. 이렇게 자동화 방법을 익히고 설정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내가 시간을 내서 자동화한 또 다른 업무가 있다. 바로 비슷한 내용은 이메일에 답하는 일이다. 내가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하고 싶다는 요청을 매일 2에서 10통씩 받는다. 보통 50여 통의 메일을 받으면 그 중에 한 통 정도만 수락한다. 그러다 보니 거절 메일을 쓰는 업무를 자동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중하게 거절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양식을 따로 만들었다. 실천하기. 매주 또는 2주마다 반복하는 업무를 노트에 모두 적어본다. 이 업무가 외주를 주거나 자동화하기에 적당한지 생각을 해본다. 업무 자동화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업무 외주화의 경우에 당신이 일하는 조직 내부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티타임 초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캐롤라인 크스웰은
내 딸이 가장 좋아하는 뮤즐리바를 만든 가르만스 키친의 창업자 대표다. 그녀는 창업 준비생들에게 티타임 요청을 많이 받는다.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에서 한 명인 그녀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를 여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요청을 받으면 쉽게 승낙한다. 그레스웰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곁들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까지 하려하면서 상대를 돕지는 않는다. 저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을 이용해서 창업준비생들에게 전화로 조언을 해줍니다. 누군가 저에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커피 대신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대답해요. 상대가 승낙하면 통화 약속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1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전화하자는 식으로 일정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레스웰은 외부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에 차 안에서 보내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전화통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저는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다 보면은 정작 제 일은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하는 방법이죠. 나 또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라는 이메일과 잠시 시간을 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던 터라 그리스웰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대체로 거절하는 편이다. 하지만 만약에 서로 얘기하는 상황이면은 직접 만나서 티타임을 갖는 대신에 그리스웰처럼 차로 이동할 때나 산책하는 시간을 이용해 상대와 전화 통화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실천하기.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요청을 받으면 먼저 자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물론 당신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다면 직접 만나는 대신에 전화통화로 대신한다. 쓸모없는 회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그래서 몇 년 전 톰 브라이스는 분기별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다. 당시 저는 업무회의, 포럼, 위원회, 후속회의, 자문회의, 단체 모임 등등등등 저는 코칭이나 멘토링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자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선택지에서 회의 주최자에게 이 회의의 목적에 설명해달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회의 주최자에게 회의의 목적을 설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또 브라이스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직원이 대신 참석하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적었다. 세 번째 선택지에는 브라이스와 팀원들이 참석할 필요가 없거나 아예 열리지 않아도 되는 회의라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적었다. 브라이스는 세 번째 선택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런 회의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정리했더니 제 캘린더에 입력되어 있던 회의의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부 작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도 계속해 오던 것들이었죠. 이 전략 덕분에 브라이스는 캘린더에서 수많은 쓸모없는 회의를 없앨 수 있었고 자신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한 회의에만 참석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회의 주최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인지 과부하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만약에 제 역할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제가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최자의 의도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당시 저는 너무 많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도 없이 일단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석하는 회의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가 있죠. 전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것 같고요. 실천하기. 캘린더에 입력된 모든 회의를 지우면서 회의 주최자에게 다음의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다. 첫 번째 선택지, 당신이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다. 두 번째 선택지, 당신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다.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회의에 보내달라. 세 번째 선택지, 당신이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다. 더 나아가 취소할 필요가 없는 회의이므로 삭제해도 된다.